안녕하세요. 홍균TV입니다. 오늘은 제어 구조의 활용, 그 중에서 선택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구조란 주어진 조건에 따라 실행하는 명령이나 순서가 달라지는 구조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 선택 구조를 C 언어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기 if문이 나와있죠? if문은 조건의 결과값에 따라 수행할 문장을 결정하는 구조예요. 형식을 보도록 할까요? 여기 if가 나와있죠? 그리고 괄호 안에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자,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 직역해보면 만약 조건이 참이라면 중괄호 안에 있는 명령을 수행한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볼까요? 만약에 조건 A가 70보다 크거나 같다면 합격을 출력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if문은 조건을 보고 조건이 참이면 중괄호 안의 명령을 수행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적혀 있듯이 중괄호 안에 명령어가 한 줄밖에 없다면 중괄호를 생략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그 프린트에다 적어놨었죠? 자, 이게 왜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까 if 한 다음에 여기 조건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이 조건으로 비교 연산자랑 논리 연산자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알고 가야 돼서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비교 연산자랑 논리 연산자 확실하게 그 뜻을 알고 있어야지 이 선택 구조를 잘 구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수학적 표현을 보면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작다가 있죠? 이거는 그대로 쓰면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등호를 바깥으로 빼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는 B랑 같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는 하나만 썼었죠. 그런데 C 언어에서는 어떻게 쓴다고 했었죠? 는을 두 개 쓴다고 했었죠? 같다라는 의미는 등호를 두 개 작성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등호를 하나만 작성하면 C 언어에서 어떤 의미였죠? 맞아요. 등호가 하나면 이제 대입 연산자여서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 대입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등호가 하나일 때랑 두 개일 때는 의미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A랑 B가 같지 않다, 다르다. 이거는 A 느낌표 이퀄 B로 작성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를 보면 논리 연산자는 참과 거짓을 따져서 논리적인 값을 표현하는 연산자라고 했었죠. 크게 and, or, not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and는 A도 참이고 B도 참이어야 A and B 전체가 참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죠. 이걸 시언으로 표현해보면 A하고 M%, B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도 참이고 B도 참이어야 전체가 참이 된다. 다시 말하면 A랑 B 둘 중에 하나만 거짓이면 전체가 거짓이 돼버린다.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r가 나와있죠?
or는 A랑 B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전체가 참이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기호로 A 짝대기 짝대기 B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키보드로 Shift 그리고 이 원 표시 있죠? 이 역슬래시 표시를 같이 쓰면은 이 기호가 나오니까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A랑 B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A or B 전체가 참이 된다. 다시 말하면 전체가 거짓이 되는 경우는 A랑 B 둘 다 거짓일 때밖에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not A가 나와있죠. 자, 이거는 A의 값을 부정하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느낌표 A라고 쓰고 만약에 A가 참이면 느낌표 A는 거짓이 되고 A가 거짓이면 느낌표 A는 참이 되는 그런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연산자도 선택 구조의 조건으로 많이 사용이 되니까 잘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if, else문이 나와있죠? 자, 아까 if문에서는 조건이 참일 때 수행할 명령만 작성했었죠. 근데 if, else문을 사용하면 조건이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 각각의 어떤 명령을 수행할지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을 보면 만약에 조건이 참이라면 여기를 수행하고 else는 뭐 그 외에 이런 뜻이죠. 조건이 거짓이라면 여기를 수행한다. 이렇게 조건이 참일 때와 거짓일 때 각각의 수행할 명령을 구분해 놓은 걸 if else 문이라고 해요. 예시를 보면 만약에 A가 70 이상이면 합격을 출력하고 else A가 70 이상이 아니라면 뭐 A가 70 미만이라면 불합격을 출력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 조건이 참일 때 거짓일 때를 구분해서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게 if else 문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상한 게 나와있죠? 이번엔 else if라는 게 붙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건에 따른 결과를 세 가지 이상 나타낼 때 효율적이다 라고 되어 있죠. 형식을 보면 만약에 첫 번째 조건이 참이면 여기를 수행한다. 그리고 else if로 조건이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조건 첫 번째가 거짓이고 두 번째 조건이 참이면 여기를 수행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else로 위에 나와 있는 조건이 전부 거짓이면 여기를 수행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나열해서 각각의 조건에 맞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열한 구조를 if, else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시를 보면 자, 만약에 A가 90 이상이면 A를 출력하고 그게 아니라 A가 80 이상이면 B를 출력하고 조건이 다 거짓이면 F를 출력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요 else if는 뭐 개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내가 원하는 조건을 나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쓰고 싶다 할 때는 효율적인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봤던 건 if를 사용하면 조건이 참일 때 수행할 명령을 작성할 수 있고 조건이 참일 때랑 거짓일 때 각각의 명령을 수행하고 싶으면 if, else를 사용한다 했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조건을 나열하고 싶으면 if, else 문을 사용하면 한 가지 조건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나열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 구조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잘 구분해서
필요한 문법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n에다가 정수값을 입력받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면 합격을 출력하고 거짓이면 여기를 출력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조건을 한번 볼까요? 자, n이 80 이상이고 n이 100 이하이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이 기호로 묶어놨죠? 이게 뭐였죠? 그래서 이게 AND 기호였죠? AND는 모든 조건이 참이어야 전체가 참이 된다는 뜻이었죠? 그러면 여기를 첫 번째 조건, 여기를 두 번째 조건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조건은 n이 80 이상이다죠? 두 번째 조건은 n이 100 이하이다죠? 이거를 AND 연산자로 묶었죠? 그러면 n이 80 이상도 참이고 n이 100 이하도 참이어야 전체가 참이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익숙한 수학적 표현으로 써보면 n이 80 이상 100 이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을 시언어적 표현으로 사용하면 n이 80 이상 n이 100 이하 둘 다 참이어야 되니까 이거를 AND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의미는 서로 같지만 이거는 뭐 수학적인 표현이다. 이거는 시언어적인 표현이다 라고 구분 지으면 되겠죠? 근데 이걸 잘 헷갈려가지고 이걸 섞어서 써버리면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n이 8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쓰면은 틀리게 되겠죠? 우리가 시언어에서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한 다음에 두 개를 AND로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맞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코드를 보면 그럼 n이 80 이상 100 이하면 합격을 출력한다가 되겠죠? 그리고 그게 거짓이면은 불합격을 출력한다. 그럼 만약에 입력값이 76이면 80 이상 100 이하가 아니죠? 그러면 불합격을 출력하고 92라면 80 이상도 참이고 100 이하도 참이니까 둘 다 참이어서 전체가 참이 되므로 합격을 출력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건에 따라서 내가 참을 수행할지 거짓을 수행할지 잘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else if로 조건을 나열한 구조가 나와있죠? 마찬가지로 n에다가 값을 입력받고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참인 곳으로 들어가서 명령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이 76이래요. 그럼 n이 76이겠죠? 자,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n이 90 이상이다. 거짓이죠? 그럼 여기는 못 들어가고 두 번째 조건 보니까 n이 80 이상이다. 거짓이죠? 여기도 못 들어가고 세 번째 조건 n이 70 이상이다. 여기는 참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수행해서 결과는 C가 나오고 else는 볼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조건이 여러 개 나열되어 있을 때 내가 조건이 참인 곳만 쏙 들어가는 구조를 else if라고 했어요. 간단하죠?